500억 원 당신이라면 포기할 수 있습니까? 66세 여인이 재산 포기각서를 들고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시어머니 앞에서, 남편 앞에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깟 김치 때문에 제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날 그녀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전통의 무게, 충청도 예산, 대한민국 3대 김치 브랜드, 호텔김치, 60년 역사의 명가입니다. 정미영 씨 66, 이 집 큰 며느리예요. 40년 전 26에 시집 왔죠. 우리 집 며느리는 손맛이 생명이야. 시어머니 윤정아 여사의 첫마디였어요. 언젠간 호텔도 내가 맡게 될 거야. 그 말을 믿었습니다. 김치도 담그고 호텔도 경영하는 당당한 큰 며느리. 그게 꿈이었어요. 새벽 5시면 일어나 배추를 다듬었죠. 밤엔 호텔 경영 서적을 읽었어요. 언젠간 내가 이 호텔의 주인이 될 거야. 하지만 40년이 지난 지금 손끝은 소금에 불어 터졌고 허리는 굽었어요. 호텔 경영은 여전히 남편 몫이었죠. 그리고 올해 드디어 3대로 넘어갈 시기가 왔어요. 수진아, 이제 내가 김장을 배워야지. 며느리 이수진 씨에게 말했습니다. 35살 똑똑한 며느리였죠.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어요. 어머니, 저는 못하겠어요. 요즘 시대의 며느리가 꼭 해야 하나요? 정미영 씨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럼 누가 하는데? 시어머니 윤정아 여사가 날카롭게 물었죠. 어머니가 하시면 되잖아요. 이수진 씨는 담담했습니다. 아직 건강하시고 잘하시니까요. 그 순간 정미영 씨는 깨달았어요. 66세의 몸으로, 터진 손으로, 굽은 허리로 평생 이 일을 해야 하는구나. 더 큰 충격은 일주일 뒤였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 시동생 박철호 씨 가족이 왔어요. 둘째 며느리 강민주 씨도 함께였죠. 강민주 씨는 부동산 투자 전문가였습니다. 강남 빌딩 세 채를 가진 집안 출신. 시어머니가 아끼는 며느리였어요. 어머니, 호텔김치 부동산 매입건요. 강민주 씨가 서류를 펼쳤어요. 강남 한복판에 좋은 매물이 있어요. 수익률도 좋고 입지도 완벽합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빛났죠. 민주야, 내가 알아봐줘. 내 안목을 믿으니까. 남편도 거들었어요. 민주 씨한테 맡기는 게 좋겠어요. 우리 호텔 미래를 위해서. 정미영 씨는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40년 전 약속. 언젠간 호텔도 내가 맡는 거야. 하지만 지금은요. 호텔 일은 둘째 며느리가 하고 있었어요. 부동산 투자, 경영 확장, 브랜드 전략. 모두 강민주 씨의 몫이었죠. 형님, 언니는 김장에만 집중하세요. 강민주 씨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게 언니가 제일 잘하시는 거잖아요. 호텔 일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정미영 씨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40년간 김장만 했더니 이제 김장만 하라는 거구나. 호텔은 둘째 며느리가 가져가는구나. 입맛이 싹 사라졌어요. 밥 한 숟가락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대체 뭐지? 40년간 뭘 한 거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손바닥을 펼쳐봤습니다. 굳은 살이 두껍게 박혀 있었어요. 이 손으로 40년간 김치를 담갔구나. 이 손으로 꿈을 묻었구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옆에선 남편이 코를 골며 자고 있었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이게 내 인생이었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음 날 아침 8시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미영아, 올해 김장 5,000포기야. 방송 촬영도 들어온대.
케이블 식품 채널에서 우리 집 김장 특집 찍는다더라. 정미영 씨는 손목을 만졌어요. 어머니, 저 손목이 많이 아파서요. 병원에서 무리하지 말래요. 수진이가 안 한다잖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그럼 내가 해야지. 우리 집 김장은 며느리가 하는 거야. 그게 전통이고 가문의 얼굴이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핸드폰 화면엔 카톡이 떴어요. 며느리 이수진 씨였죠. 어머니, 저 오늘 미용실 가요. 김장은 어머니가 잘하시니까 맡길게요. 하트, 하트 이모티콘까지 붙어 있었어요. 정미영 씨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목이 욱신거렸지만 더 큰 아픔이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거실 창가에 섰습니다. 늦가을 햇살이 따스했지만 정미영 씨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갔죠. 40년 동안 나는 뭘 한 거지? 왜 이렇게 살아야 했지? 대체 언제까지 일해야 하는 거지? 손바닥을 펼쳤다 쥐었다 반복했어요. 터진 손끝에서 피가 배어났습니다. 정미영 씨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이제는 안 되겠어.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무언가가 단단히 굳어지는 느낌이었어요. 66년 인생에서 처음 느끼는 감정.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었어요. 그저 명확한 결심. 거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서류들 사이에서 결혼증명서를 꺼냈어요. 40년 된 종이었죠. 그리고 인감도장도 함께. 정미영 씨는 그것들을 가방에 넣었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요했죠. 창밖을 다시 바라봤어요. 호텔 김치본가 건물이 보였습니다. 60년 역사의 간판이 햇빛에 반짝였죠. 정미영 씨는 코트를 걸쳤어요. 그리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지만 정미영 씨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66년 인생, 40년 며느리 생활, 5천 포기의 김장, 그 모든 것의 끝이 지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정미영 씨의 발걸음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손목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아팠거든요. 정형외과 진료실.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 사진을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손목 인대가 파열됐습니다. 이거 방치하시면 큰일 나요. 정미영 씨는 침을 삼켰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분간 칼질 금지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단호했어요. 무거운 것도 들면 안 돼요. 최소 석 달은 손 쓰지 마세요. 석 달.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김장은 일주일 뒤였어요. 선생님, 그런데 제가 일을 해야 해서요. 정미영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무슨 일 하시는데요? 김치를 담가요. 5천 포기요. 의사 선생님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5천 포기요? 지금 이 손으로요? 안 됩니다. 절대로. 이 상태로 무리하시면 평생 손 못 쓸 수도 있어요. 평생 손 못 쓴다. 그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깁스를 해드릴 테니 절대 안정 취하세요. 하얀 깁스가 손목을 감쌌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남편 박철수 씨였죠. 여보, 지금 어디야? 나 병원이야. 손목 인대 파열됐대. 아, 그래. 그런데 말이야. 남편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어요. 오늘 방송 촬영 있잖아. 어머니가 당신 빨리 오래. 나 손목 깁스했어. 못 가. 정미영 씨가 말했죠. 뭐, 깁스? 남편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어요. 그래도 얼굴은 비춰야지. 방송인데 며느리가 안 나오면 이상하잖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미영 씨는 택시를 탔어요. 하지만 집이 아니라 호텔 김치 본사로 향했죠. 본사 로비는 소란스러웠습니다. 촬영 스태프들이 분주히 움직였어요.
조명, 카메라, 마이크,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죠. 어머, 큰며느리 오셨네. 시어머니 윤정아 여사가 다가왔어요. 화려한 한복 차림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손목을. 정미영 씨가 깁스한 손을 들어 보였죠. 아이고, 그래. 시어머니는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금방 웃음을 지었어요. 그래도 촬영은 해야지. 저쪽 구석에 서 있어. 손은 안 보이게. 그때 PD가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준비됐습니다. 호텔 김치 60년 비법 대공개. 전국 방송 나갑니다.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네, 시청자 여러분. 리포터가 밝게 웃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3대 김치 브랜드 호텔 김치의 비밀을 파헤쳐 봅니다. 시어머니 윤정아 여사가 화면 중앙에 섰어요. 남편 박철수 씨가 옆에 섰죠. 둘은 나란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희 호텔 김치는 60년 전통입니다. 시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이 모든 건 우리 며느리의 손맛 덕분이죠. 카메라가 정미영 씨를 비췄습니다. 구석에 서 있는 정미영 씨. 깁스한 손을 뒤로 숨긴 채 억지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40년간 정성을 다했습니다. 남편이 덧붙였죠. 그 손맛이 바로 호텔 김치의 비결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스태프들이 환호했죠. 하지만 정미영 씨는 그 박수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손맛? 내 손은 지금 부러져 있는데 아무도 모르는구나. 촬영이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PD가 악수를 청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환하게 웃었죠. 정미영 씨는 구석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녁 8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화면에 호텔 김치 특집이 나왔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죠. 이 모든 건 우리 며느리의 손맛 덕분입니다. 그 순간 정미영 씨의 깁스한 손이 화면에 잠깐 비쳤어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죠. 그 손이 부러져 있다는 걸. 정미영 씨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죠. 미영아, 촬영 잘 끝났다. 그런데 말이야. 김장 하루 남았어. 내일은 꼭 와야지. 정미영 씨는 깁스한 손을 내려다봤어요. 어머니, 병원에서 손 쓰지 말래요. 인대가 파열됐대요. 그래도 김장은 해야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한쪽 손이라도 쓸 수 있잖아. 한쪽 손으로 썰면 되지. 정미영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의사 선생님이. 미영아. 시어머니가 말을 끊었어요. 방송에서 며느리 얼굴 안 보이면 체면이 뭐가 되겠니? 손님들이 뭐라고 하겠어? 호텔 김치 며느리가 김장도 안 한다고. 그래도 손이. 내일 새벽 5시까지 본가로 와.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미영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거실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거렸죠. 깁스한 손을 바라봤어요. 하얗게 굳은 석고, 그 안에 감춰진 상처. 나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어요. 일하는 손이었구나. 부러진 손이라도 써야 하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엔 소리내어 울었어요. 흐느끼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죠. 40년 동안 참았던 눈물. 그게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남편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회식이라고 했죠. 정미영 씨는 혼자였어요. 깁스한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아팠습니다. 손목보다 가슴이 더 아팠어요. 40년간 나는 뭐였을까? 사람이었을까? 도구였을까?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별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정미영 씨는 소파에 웅크렸어요.
깁스한 손을 꼭 안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사람이야. 일하는 손이 아니야. 나는 정미영이야. 그 말이 공기 중으로 흩어졌어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죠. 텔레비전 화면은 꺼져 있었지만 정미영 씨 눈앞엔 방송 장면이 계속 떠올랐어요. 환하게 웃는 시어머니, 자랑스럽게 말하는 남편, 구석에 숨은 자신. 이게 내 자리였구나. 40년간 내 자리는 구석이었구나. 시계가 자정을 가리켰습니다. 정미영 씨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내일 새벽 5시 본가에 가야 했어요. 부러진 손으로 5천 포기의 김장을 해야 했죠. 정미영 씨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어요. 서랍을 열었죠. 그 안엔 진통제가 있었습니다. 손 떨리는 손으로 약을 꺼냈어요. 내일을 버텨야 해. 아니, 내일까지만 버티면 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언제까지?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죽을 때까지? 정미영 씨는 약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서류를 꺼냈어요. 결혼증명서, 인감도장, 그것들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김장날 아침,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정미영 씨는 알람을 껐어요. 하지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그대로 누워 있었죠. 깁스한 손이 눈에 들어왔어요. 하얗게 굳은 석고, 그 안에 통증. 오늘은 안 가. 그 생각이 명확했습니다. 못 가는 게 아니라 안 가는 거야. 옆에서 남편이 뒤척였어요. 당신 안 가? 졸린 목소리였죠. 안 가. 정미영 씨는 짧게 대답했어요. 뭐?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안 간다고 했어요. 정미영 씨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손이 부러졌는데 어떻게 가요? 어머니가 기다리신다고.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죠. 오늘 김장날이잖아. 당신이 가세요. 정미영 씨가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내가 했으니 이제 당신이 해보세요. 남편은 할 말을 잃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죠. 당신 정말 미쳤어? 남편이 옷을 입으며 말했습니다. 나 회사 가야 해. 김장은 며느리가 하는 거야. 며느리도 사람이에요. 정미영 씨는 여전히 누워 있었어요. 부러진 손을 가진 사람이요. 남편은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정미영 씨는 눈을 감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6시, 7시, 8시.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였죠. 정미영 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전화벨이 계속 울렸습니다. 9시.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남편의 목소리는 다급했어요. 지금 당장 본가로 와. 어머니가 난리야. 나 못 가. 정미영 씨는 차분했습니다. 당신 미쳤어? 남편이 소리쳤죠. 오늘은 호텔 김치 60주년 행사야. 손님들 다 왔어. 방송국 사람들도 왔고. 그래서요? 정미영 씨가 되물었어요. 어머니가 쓰러지셨다고.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 때문에.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정미영 씨는 침착했습니다. 병원에 모시세요. 저는 제 손부터 치료해야 해요. 당신이 그럴 사람이야?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미영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현관문이 벌컥 열렸어요.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죠. 당장 짐 싸서 본가로 가.
고함을 질렀어요. 정미영 씨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안 가요. 뭐? 남편이 다가왔어요. 지금 농담하는 거야? 농담 아니에요. 정미영 씨가 남편을 똑바로 봤습니다. 진심이에요. 당신 때문에 집안이 난리야. 남편이 소리쳤죠. 손님들 앞에서 창피당했어. 김장도 못하고 어머니는 쓰러지시고 그럼 당신이 하세요. 정미영 씨가 말했습니다. 당신도 이제 직접 절임 배추 해보세요. 얼마나 짠지 느껴봐요. 뭐? 남편의 눈이 커졌어요. 40년 동안 내 손이 얼마나 아팠는지. 정미영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잖아요. 그깟 김치 때문에 남편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우리 가문 망치지 마. 그깟 김치. 그 말, 그 한마디가 정미영 씨의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깟 김치. 정미영 씨가 천천히 되풀이했습니다. 그리고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낮게 깊게. 처음엔 작았지만 점점 커졌습니다. 그깟 김치. 정미영 씨는 웃음을 멈출 수 없었어요. 남편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당신 왜 그래? 그깟 김치래요. 정미영 씨가 눈물을 닦았어요. 40년 동안 내가 담근 게 그깟 김치였어요? 아, 그게 아니라. 남편이 당황했죠. 호텔 김치 60년 전통. 정미영 씨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며느리의 손맛, 가문의 얼굴. 그게 다 그깟 김치였구나. 내 말은 그게 아니고. 남편이 변명했어요. 하지만 정미영 씨는 듣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걸어갔죠. 침착하게, 흔들림 없이 서랍을 열었어요. 결혼증명서를 꺼냈습니다. 인감도장도 함께 거실로 나왔어요. 남편이 서 있었죠. 이게 뭐야? 남편이 물었습니다. 결혼증명서요. 정미영 씨가 대답했어요. 40년 된 종이. 왜 그걸 꺼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미영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방을 들었어요. 코트를 걸쳤죠. 어디 가는 거야? 남편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정미영 씨는 솔직했어요. 그냥 나가는 거예요. 당신 지금 진짜. 남편이 팔을 잡으려 했죠. 정미영 씨는 물러섰어요. 손대지 마세요.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미영아, 진정해. 남편이 달래듯 말했어요. 우리 얘기 좀 하자. 40년 동안 얘기할 기회 많았어요. 정미영 씨가 말했습니다. 이제 늦었어요. 현관문을 열었어요. 밖은 추웠지만 정미영 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당신 나가면 끝이야. 남편이 소리쳤죠. 다신 받아주지 않을 거야. 정미영 씨는 뒤돌아봤어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괜찮아요. 정미영 씨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깟 김치 때문에 제 인생 망치고 싶지 않거든요.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정미영 씨의 발걸음 소리만 울렸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어요. 깁스한 손, 붉은 눈. 하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1층 로비. 밖으로 나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어요. 11월에 차가운 바람이 불었죠. 정미영 씨는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가방 속엔 결혼증명서와 인감도장, 40년의 증거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미영 씨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앞만 보며 걸었습니다. 66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걷는 길이었어요. 정미영 씨는 걸었습니다. 목적지는 명확했어요. 호텔 김치 본사. 택시를 탔습니다.
호텔 김치 본사로 가주세요. 기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죠. 차 안은 따뜻했어요. 하지만 정미영 씨의 가슴은 차가웠습니다. 아니, 차갑다기보다는 단단했다고 해야 할까요? 가방을 열었어요. 결혼 증명서를 꺼내봤습니다. 40년 전 서류, 빛바랜 종이 위에 젊은 날의 사인이 있었죠. 정미영, 그때 난 26이었어. 꿈이 많았고 희망도 있었지. 택시가 본사 앞에 멈췄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정미영 씨는 요금을 냈어요. 차에서 내렸죠. 본사 건물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60년 역사의 간판, 호텔 김치. 정미영 씨는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안은 시끌벅적했어요. 사람들이 많았죠.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있었고 임원들이 분주히 움직였어요. 60주년 행사 준비 다 됐나?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정미영 씨는 2층 회의실로 향했어요. 계단을 올랐죠. 깁스한 손이 난간을 잡았습니다. 회의실 문 앞,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 윤정화 여사의 목소리였죠. 오늘 행사는 절대 실패할 수 없어. 우리 가문의 명예가 걸린 거야. 정미영 씨는 문을 열었습니다. 순간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정미영 씨에게 쏠렸죠.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 박철수 씨도 옆에 있었어요. 둘째 며느리 강민주 씨, 임원들, 기자들, 모두 그곳에 있었죠. 미영아, 시어머니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왜 여기 와? 정미영 씨는 천천히 걸어 들어갔어요. 회의 테이블 앞까지 갔습니다. 어머니, 정미영 씨가 말했어요.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금이 무슨 때라고. 너 때문에 김장도 망쳤어. 이제 와서 뭘 더 망치려고.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너 오늘 오면 용서하마.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덕에 방송도 망치고 계약도 날아갔어. 어서 사과해. 정미영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사과하러 온 게 아니에요. 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죠. 저 드릴 게 있습니다. 정미영 씨가 가방을 열었어요. 모두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었죠. 정미영 씨는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그리고 회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뭐야? 재산 포기각서입니다. 정미영 씨가 또박또박 말했어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기자들이 흥분했죠. 저 정미영은. 정미영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호텔 김치의 모든 상속권 및 재산권을 포기합니다. 시어머니는 말을 잃었어요. 남편 박철수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 미쳤어? 남편이 소리쳤죠. 지금 뭐 하는 거야? 정미영 씨는 남편을 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만 똑바로 바라봤어요. 단 제 인생에 대한 권리는. 정미영 씨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저 자신에게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서류를 내던졌습니다. 너 정말 미쳤구나. 이 집 재산이 얼마인 줄 알아? 알아요. 정미영 씨가 대답했어요. 500억이야.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500억을 버린다고? 네. 정미영 씨는 담담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버립니다. 왜? 시어머니가 물었어요. 대체 왜 그래? 정미영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그깟 김치 때문이요. 그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보다 김치가 중요한 집이라면. 정미영 씨가 계속 말했어요. 저는 그 집 며느리 아닙니다.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어요. 입만 벙긋거렸죠. 40년 동안요.
정미영 씨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제 손은 터지고 부러졌어요. 허리는 굽었고요. 그런데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깊은 침묵이 흘렀어요. 그깟 김치라고 하셨죠. 정미영 씨가 남편을 봤습니다. 맞아요. 그깟 김치예요. 그 그깟 김치 때문에 제 인생이 40년 동안 멈춰 있었어요. 기자 한 명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정미영 씨는 인감 도장을 꺼냈어요. 재산 포기각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또렷하게, 흔들림 없이, 이제 됐습니다. 정미영 씨가 말했어요. 서류를 시어머니 앞으로 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것을 멍하니 바라봤죠. 어머니, 정미영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하지만 이젠 저도 쉬고 싶어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었어요. 미영아, 너. 정미영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사였죠. 40년의 인사. 그리고 몸을 돌렸어요.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미영아, 남편이 불렀죠. 당신 이러면 끝이야. 정미영 씨는 멈추지 않았어요.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500억을 버린다고? 누군가가 속삭였어요. 저 사람 정말 미쳤나 봐. 정미영 씨는 뒤돌아봤습니다. 회의실을 한번 둘러봤어요. 시어머니, 남편, 둘째 며느리, 임원들, 기자들, 모두가 자신을 보고 있었죠. 아니요. 정미영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미친 게 아니에요. 이제야 정신을 차린 거예요. 문을 열었습니다. 밖은 밝았어요. 정미영 씨는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었죠. 뒤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정미영 씨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어요. 1층 로비를 지났습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렸죠. 저 사람이 큰 며느리래. 재산 포기했대. 500억을. 정미영 씨는 그들의 시선을 느꼈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밖으로 나갔어요.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정미영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가방은 가벼워졌어요. 서류를 두고 왔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은 더 가벼웠습니다. 40년의 짐을 내려놓았으니까요. 정미영 씨는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몰랐지만 발걸음은 자유로웠어요. 66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만의 길을 걷는 순간이었습니다. 호텔 김치 본사 건물이 뒤로 멀어져 갔어요. 정미영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지만 진심이 담긴 미소였죠.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미영 씨는 부산에 있었어요. 해안가 작은 원룸. 월세 30만 원짜리 방이었죠. 창밖으론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정미영 씨는 그 소리를 들으며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그 사이 충청도 예산은 난리가 났어요. 호텔 김치 며느리 500억 재산 포기.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40년 김장 며느리의 반란. 기사가 쏟아졌죠. 텔레비전 뉴스에도 나왔어요. 전통 명가의 균열. 며느리가 던진 충격의 각서. 시어머니 윤정아 여사는 언론 인터뷰를 피했습니다. 본가 대문을 굳게 닫았어요. 전화도 받지 않았죠. 남편 박철수 씨는 달랐어요.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저 여자가 집안 망쳤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굳어 있었어요. 40년 동안 잘해줬는데 배은망덕한 겁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부인 손목이 부러진 건 사실인가요? 그건 남편이 말을 흐렸습니다. 과장된 거예요. 조금 다친 거지. 김장 못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 인터뷰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왔어요.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손목 부러진 게 조금 다친 거? 40년 동안 뭘 잘해줬다는 거지. 김치나 시키면서 며느리한테 김치 부려먹는 가문. 500억보다 자유를 택한 여자. 진짜 용기 있다. 그분은 40년간 김장을 지켰다. 이제 자기 인생을 지킬 차례. 응원합니다. 댓글은 대부분 정미영 씨 편이었어요. 하지만 정미영 씨는 몰랐습니다. 부산 원룸엔 텔레비전도 없었거든요. 핸드폰도 꺼놓았어요. 정미영 씨는 시장에 갔습니다. 배추를 샀어요. 무도 샀죠. 고춧가루, 젓갈, 마늘. 아이고, 김장하시려고? 시장 아주머니가 물었어요. 네. 정미영 씨가 웃었습니다. 저 혼자 먹을 거예요. 혼자 드실 건데 이렇게 많이? 한 10포기만 담가도 되는데 오래 담그지 못했거든요. 정미영 씨가 말했습니다. 이번엔 천천히 담가보려고요. 원룸으로 돌아왔어요. 좁은 부엌에 배추를 펼쳤습니다. 깁스는 일주일 전 풀었어요. 손목은 아직 뻐근했지만 쓸 수 있었습니다. 정미영 씨는 배추를 다듬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하나하나. 40년 동안 해왔던 일이었죠. 하지만 이번은 달랐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하는 거였어요. 배추를 소금물에 절였습니다. 하룻밤 재웠죠. 다음 날 아침, 배추를 씻었어요. 물기를 뺐습니다. 양념을 만들었어요. 고춧가루, 젓갈, 마늘, 생강. 손맛을 살려 버무렸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이 모습을 담아볼까? 정미영 씨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동안 꺼놓았던 핸드폰. 전화가 수십 통 와 있었어요. 남편, 시어머니, 아들. 모두 무시했습니다. 대신 카메라를 켰어요. 핸드폰을 세워놓고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미영 씨가 카메라를 보며 말했어요. 저는 정미영입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계속했습니다. 40년 동안 김치를 담갔어요. 호텔 김치라는 곳에서요.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정미영 씨는 배추를 들어 보였어요. 이건 방송용 김치가 아니에요. 팔기 위한 김치도 아니고요. 이건 제 인생의 김치예요. 양념을 배추에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첫맛은 짜요. 정미영 씨가 말했어요. 40년이 짰거든요. 참고 또 참았으니까요. 배추 속을 정성스럽게 채웠습니다. 하지만 끝맛은 자유로워요. 정미영 씨가 미소 지었어요. 이제야 제가 원하는 대로 제 맛을 낼 수 있으니까요. 김치를 한 포기 한 포기 담갔습니다. 카메라는 그 모습을 담았어요. 정미영 씨의 손놀림, 조심스럽지만 능숙한 손길, 그리고 얼굴에 번진 평화로운 미소. 이 김치는요. 정미영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지역 복지관에 기부할 거예요. 혼자 드시는 어르신들께요. 돈 받지 않고요. 김치를 다 담갔어요. 10포기였습니다. 정미영 씨는 김치 한 조각을 집어 먹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맛있어요. 정미영 씨가 말했어요. 제 인생 처음으로 제가 담근 김치를 먹어보네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정미영 씨가 카메라를 봤습니다. 인생은 김치 같아요. 처음엔 짜고 매워요. 하지만 버무리면 결국 맛이 됩니다. 녹화를 멈췄어요. 정미영 씨는 영상을 편집했습니다. 간단하게요. 유튜브 앱을 열었어요.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정미영의 김치. 영상을 올렸어요. 제목을 적었습니다. 며느리의 김치 마이너스 사람을 위한 첫 김장. 업로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다가 보였어요.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다 했죠. 정미영 씨는 그 모습을 가만히 봤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정미영 씨는 복지관에 김치를 기부했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복지관 선생님이 기뻐했어요.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천천히 드시라고 해주세요. 정미영 씨가 말했어요. 정성껏 담갔거든요. 집으로 돌아와 핸드폰을 켰어요. 유튜브 앱을 열었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조회수가 떠 있었습니다. 300만. 뭐? 정미영 씨는 믿을 수 없었어요. 댓글이 수천 개였습니다. 이제야 진짜 김치의 의미를 알았다. 40년의 눈물이 맛을 바꿨네요. 정미영님 응원합니다. 자유를 택한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정미영 씨는 눈물을 닦았어요. 라디오를 켰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오늘의 사연. DJ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젠 김치 대신 마음을 버무립니다. 정미영님의 이야기입니다. 정미영 씨는 미소를 지었어요.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정미영 님이신가요? 여자 목소리였어요. 네, 그런데요. 저는 부산 지역 방송국 기자입니다. 인터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정미영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조용히 말했어요. 지금은 쉬고 싶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미영 씨는 다시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였죠. 아름다웠어요. 66년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을이었습니다. 정미영 씨는 혼잣말을 했어요. 내 인생의 맛은 이제 내가 낸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지만 정미영 씨는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유의 바람이었어요. 정미영 씨는 그 바람을 맞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미영 씨의 유튜브는 계속 화제였어요. 구독자가 50만 명을 넘었죠. 하지만 정미영 씨는 영상을 더 올리지 않았습니다. 한편이면 충분해요. 혼잣말을 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했으니까. 대신 다른 일을 했습니다. 부산 지역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어르신들 식사 준비 도와드려요. 복지관 선생님이 고마워했죠. 정말 감사합니다. 정미영 씨는 매일 아침 복지관에 갔어요. 어르신들께 반찬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김치도 담갔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강요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온 일이었습니다. 이 김치 맛있네. 할머니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손맛이 다르네 그라. 천천히 드세요. 정미영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또 담가 드릴게요. 아가씨, 행복해 보여요. 할머니가 정미영 씨 손을 잡았어요. 얼굴에서 빛이 나. 정미영 씨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날 오후, 복지관 선생님이 다가왔어요. 정미영님 라디오 방송국에서 연락 왔어요. 인터뷰 요청이래요. 라디오요? 네, 부산 지역 방송인데요. 정미영님 이야기를 사연으로 소개하고 싶대요. 정미영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가 할 말이 있을까요? 있죠. 선생님이 웃었어요. 정미영님 이야기는 많은 사람에게 힘이 돼요. 그렇게 라디오 방송국에 가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미영님. DJ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영상 감동적으로 봤어요. 감사합니다. 정미영 씨는 긴장했어요. 오늘 사연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DJ가 물었습니다. 이젠 김치 대신 마음을 버무립니다. 정미영 씨는 미소를 지었어요. 500억을 버리셨다면서요? 네. 후회 안 하세요?
DJ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미영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요. 돈보다 소중한 걸 찾았거든요. 그게 뭐예요? 저 자신이요. 방송 부스가 조용해졌습니다. 40년 동안요. 정미영 씨가 말을 이었어요. 전 정미영이 아니었어요. 호텔 김치 며느리였죠. 김장하는 손이었고요. 하지만 지금은요. 정미영 씨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저는 정미영이에요. 66살 정미영.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요. DJ가 눈물을 닦았어요. 아름다운 이야기네요. 방송은 그날 저녁 전파를 탔습니다. 부산 지역 청취자들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저도 며느리예요. 용기 얻었어요. 저는 직장인인데 회사 그만두고 싶었거든요. 정미영님 보고 결심했어요. 저희 엄마한테 들려주고 싶어요.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그 시각, 충청도 예산 호텔 김치 본가는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어요. 시어머니 윤정아 여사는 방에만 계셨습니다. 식사도 거의 안 하셨죠. 말도 없었어요. 어머니, 진지 드세요. 가정부가 밥상을 들고 왔지만 시어머니는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남편 박철수 씨는 회사에서 힘들어했어요. 거래처에서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이미지가 안 좋아서요. 며느리 사건 때문에 직원들도 수군거렸죠. 사장님 부인 맞죠? 500억 차버린 그분. 남편은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매일 밤 혼자 소주병을 비웠습니다. 둘째 며느리 강민주 씨는 달랐어요. 오히려 바빠졌죠. 이 기회에 경영권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사회에서 말했어요. 큰형님 지분을 회사가 인수하죠. 그리고 제가 대표이사를 맡겠습니다. 아무도 반대하지 못했어요. 호텔 김치는 서서히 둘째 집안 손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시어머니 윤정아 여사는 정미영 씨가 담근 김치 한 포기를 꺼냈어요. 40년 전 김치였습니다. 항아리 깊숙이 묵혀뒀던 거죠. 시어머니는 김치를 한 조각 떼어 먹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맛있었어요. 정말 맛있었죠. 미영이 손맛이었구나. 시어머니가 중얼거렸어요. 내가 만든 줄 알았는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8평생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미영아, 시어머니가 빈방에 대고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하지만 그 말은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았어요. 다음 날, 시어머니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며칠 뒤, 부산 원룸. 정미영 씨는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여보세요? 미영 씨? 낯익은 목소리였어요. 신우이였습니다. 언니, 나 선이야. 정미영 씨는 깜짝 놀랐어요. 선이야? 언니, 어머니가. 신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많이 편찮으셔. 정미영 씨는 침묵했어요. 병원에 계셔. 언니를 찾으셔. 나를? 응. 언니 이름을 계속 부르셔. 정미영 씨는 창밖을 봤습니다. 바다가 잔잔했어요. 선이야. 정미영 씨가 말했어요. 나는 이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언니 한 번만 와줘. 신우이가 울먹였어요. 제발.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미영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창밖 바다는 여전히 잔잔했지만 정미영 씨의 마음은 출렁였어요. 어머니, 그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정미영 씨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옷장을 열었습니다. 검은색 코트를 꺼냈죠. 거울을 봤어요. 66세의 얼굴. 주름이 있지만 더 이상 슬프지 않은 얼굴.
다녀와야겠어. 혼잣말을 했습니다. 가방을 챙겼어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부산역으로 향했죠. 기차표를 샀어요. 충청도 예산행. 플랫폼에 섰습니다. 기차가 들어왔어요. 정미영 씨는 기차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죠. 기차가 출발했어요. 부산이 멀어져 갔습니다. 정미영 씨는 창밖을 봤어요.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마지막이야. 정미영 씨는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마지막이야. 기차는 북쪽으로 달렸습니다. 정미영 씨를 과거로, 40년의 기억으로 데려가고 있었어요. 충청도 예산. 정미영 씨가 도착한 건 저녁 무렵이었어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예산중앙병원. 낯익은 건물이었죠. 병원 로비는 조용했어요.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윤정아 환자분 어느 병실이에요? 3층 302호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긴장된 얼굴이었죠. 3층에 내렸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301호, 302호. 문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손이 문손잡이에 닿았습니다. 천천히 열었어요. 병실 안은 어두웠습니다. 커튼이 쳐져 있었어요. 침대에 누워 계신 분, 시어머니 윤정아 여사였습니다. 많이 수척해지셨어요. 78배 나이가 갑자기 더 늙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정미영 씨가 조용히 불렀어요. 시어머니가 눈을 뜨셨습니다. 초점이 흐렸다가 정미영 씨를 보고 맑아졌어요. 미영이. 목소리는 가늘었습니다. 네. 정미영 씨가 침대 옆으로 다가갔어요. 왔구나. 시어머니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어요. 정미영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미영아. 시어머니가 정미영 씨를 봤어요. 나 많이 아프다. 네. 죽을 것 같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미영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너 떠나고 나서 시어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김치를 담가봤어. 정미영 씨는 눈을 크게 떴어요. 한 포기도 제대로 못 담그더라. 시어머니가 쓰게 웃었습니다. 손이 안 따라주고, 배추는 무겁고, 허리는 아프고, 침묵이 흘렀어요. 그제야 알았어.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정미영 씨도 눈물이 났습니다. 내 손맛이라고 자랑했는데 시어머니가 울먹였어요. 정작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 어머니, 미영아. 시어머니가 정미영 씨 손을 꽉 쥐었어요. 나 혼자 담근 김치 맛봤어. 형편없더라. 그동안 내 손맛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내 것인 줄 알았어. 호텔 김치가 내가 만든 줄 알았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근데 아니더라. 다 너였어. 60년 전통이 뭐야. 내 40년이 전부였어. 정미영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미안하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를 사람 취급 안 했어. 일하는 손으로만 봤어. 어머니, 이제. 아니야.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 말 해야 해. 안 하면 죽어도 눈 못 감겠어. 시어머니가 옆 탁자를 가리켰어요. 저기 봉투. 정미영 씨가 봉투를 집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편지야. 열어봐. 정미영 씨는 봉투를 열었어요.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글씨로 쓰여 있었어요. 미영아, 내가 떠난 날 나는 처음으로 김치를 담가봤다. 한 포기도 제대로 못 담궜다.
그제야 알았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동안 내 손맛을 내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너였다는 걸 이제야 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시어머니. 정미영 씨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울지 마라.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넌 이제 자유잖니. 어머니. 미영아. 시어머니가 정미영 씨를 똑바로 봤습니다. 너 지금 행복하니? 정미영 씨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디서 사니? 부산이요. 뭐하고 사는데? 복지관에서 자원봉사해요. 정미영 씨가 대답했습니다. 어르신들께 김치 담가드리고. 시어머니가 웃었어요. 그래, 그게 맞아. 돈 받고 하는 김치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김치. 네. 미영아. 시어머니가 정미영 씨 손을 놓지 않았어요. 500억 재산 말이야. 어머니, 그건 다시 안 가져갈 거지?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정미영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필요 없어요. 그럴 줄 알았어.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넌 원래 그런 애였지. 돈보다 사람이 중요한. 어머니, 미안하다. 시어머니가 다시 한번 말했어요. 40년 동안 내 마음 몰라줘서.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손을 맞잡은 채 문이 열렸어요.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면회 시간 끝났어요. 정미영 씨는 일어났어요. 어머니, 이만 가볼게요. 미영아. 시어머니가 불렀습니다. 네. 가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가끔 생각이라도 해줘. 정미영 씨는 미소를 지었어요. 네, 어머니. 그리고 시어머니가 덧붙였습니다. 행복해라. 감사합니다. 병실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뒤에서 신우이 선이가 다가왔습니다. 형님. 선이야. 고마워요, 형님. 신우이가 정미영 씨를 안았어요. 와줘서. 괜찮아. 형님. 신우이가 물었습니다. 다시 돌아올 거예요? 정미영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그럼요. 부산으로 돌아갈 거야. 정미영 씨가 말했어요. 내 집으로. 형님 집이요? 응. 이제 내 집이 생겼거든. 신우이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래요, 잘 됐네요. 선이야. 정미영 씨가 신우이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잘 모셔드려. 네. 그리고 너도 행복하게 살아. 신우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형님. 정미영 씨는 신우이를 안아줬어요. 마지막 포옹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왔어요. 밤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총총했습니다. 정미영 씨는 걸었어요. 예산역으로.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며 걸었죠. 역에 도착했어요. 부산행 기차표를 샀습니다. 플랫폼에서 기차를 기다렸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시어머니가 준 편지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앨범에 저장했습니다. 마지막 인사라고 이름 붙였어요. 기차가 들어왔습니다. 정미영 씨는 기차에 올랐어요. 창가에 앉았습니다. 예산이 멀어져 갔어요. 40년의 기억이 천천히 사라져 갔습니다. 정미영 씨는 눈을 감았어요.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진짜 끝이구나. 그리고 진짜 시작이구나. 봄이 왔습니다. 부산 해운대 시장 골목. 작은 가게 하나가 문을 열었어요. 간판이 새로 달렸습니다. 정미영의 김치 마이너스 사람의 맛. 정미영 씨는 67이 됐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가게는 작았습니다. 테이블 4개, 주방 1칸. 하지만 정미영 씨에겐 충분했어요. 아침 6시,
정미영 씨는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창문을 열어 환기시켰어요. 바다 냄새가 들어왔죠. 주방에서 김치를 꺼냈습니다. 어제 담근 김치였어요. 10포기. 혼자서 천천히 담갔죠. 손목은 이제 괜찮았어요. 허리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무리하지 않으니까요. 테이블을 닦았어요. 의자를 정리했습니다. 작은 화분도 놓았죠. 제라늄이었습니다. 창가엔 유리병이 하나 있었어요. 투명한 병. 안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비어 있었죠. 하지만 라벨이 붙어 있었어요. 정미영 씨가 직접 쓴 글씨. 호텔 김치의 마지막 며느리, 그리고 자유의 첫 번째 사람. 정미영. 정미영 씨는 그 병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8시.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었어요. 여기 새로 열었어요? 네. 정미영 씨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뭐 파는 데예요? 김치하고 반찬이요. 할머니가 자리에 앉았어요. 김치 좀 맛볼 수 있어요? 그럼요. 정미영 씨가 작은 접시에 김치를 담았습니다. 할머니 앞에 놓았어요. 할머니가 김치를 한 입 먹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어때요? 정미영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맛있네. 할머니가 웃었어요. 근데 특이해요. 어떻게요? 다른 김치는 맛이 강한데.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여기 김치는 부드러워요. 참 부드럽네요. 정미영 씨는 미소를 지었어요. 네. 손맛이 아니라 마음맛이에요. 마음맛? 할머니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강요로 만든 게 아니라 정미영 씨가 설명했어요. 진심으로 만든 거거든요. 할머니는 한참 정미영 씨를 바라봤어요. 아가씨, 사연이 있구만. 있죠. 정미영 씨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언젠가 들려줘요. 할머니가 김치를 한 포기 샀어요. 손님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동네 주민들이었어요. 복지관 어르신들도 오셨죠. 여기 정미영 씨 가게지? 유튜브에서 봤어요. 와, 진짜네. 정미영 씨는 바빠졌어요.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점심시간. 손님이 잠시 뜸해졌어요. 정미영 씨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트로트였죠. 인생은 고춧가루처럼 매워도. 가사가 들렸어요. 버무리면 결국 맛이 된다. 정미영 씨는 그 가사를 따라 불렀어요. 버무리면 결국 맛이 된다. 창밖을 봤습니다. 봄볕이 따사로웠어요. 벚꽃이 날리고 있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신우이 선이었어요. 형님. 응, 선이야.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신우이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정미영 씨는 눈을 감았어요. 그랬구나. 어제 새벽에 편안히 가셨어요. 마지막까지 형님 이야기하셨어요. 무슨 말씀? 행복하게 살라고. 신우이가 말했습니다. 김치 때문에 인생 망치지 말라고. 정미영 씨는 눈물이 났어요. 알겠어. 장례식 올 거예요? 신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미영 씨는 잠시 망설였어요. 아니, 거긴 이제 내 자리가 아니야. 알겠어요, 형님.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미영 씨는 창가에 유리병을 봤어요. 빈 병. 하지만 의미로 가득한 병. 어머니. 정미영 씨가 중얼거렸어요. 편히 쉬세요. 오후가 됐습니다. 젊은 여자가 가게에 들어왔어요. 30대 초반쯤 보였습니다. 여기 정미영 씨 맞으세요? 네, 그런데요. 여자가 말을 꺼냈어요. 시어머니가 김장 5천 포기 하래요. 저는 직장인이거든요. 정미영 씨는 여자를 의자에 앉혔어요.
천천히 이야기해봐요. 여자는 울먹였습니다. 손도 아픈데 시어머니는 며느리니까 당연하다고 해요. 정미영 씨는 여자 손을 잡았어요. 아프면 안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가문의 전통이래요. 정미영 씨는 웃었어요. 전통보다 사람이 먼저예요. 여자가 정미영 씨를 봤습니다. 정말요? 네. 정미영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신 인생은 당신 거예요. 아무도 강요할 수 없어요. 여자는 한참 울었습니다. 정미영 씨는 옆에서 등을 토닥였어요. 용기 내세요. 정미영 씨가 말했습니다. 아니라고 말할 용기.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여자가 가게를 나갔습니다. 정미영 씨는 그 뒷모습을 봤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정미영 씨는 가게 문을 닫았어요. 설거지를 했습니다. 바닥을 닦았죠. 라디오에서 뉴스가 나왔어요. 호텔 김치, 경영권 변동, 창업주 윤정아 여사 별세. 정미영 씨는 라디오를 껐습니다. 주방에서 김치를 꺼냈어요. 오늘 저녁 먹을 김치. 혼자 먹을 거였죠.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밥 한 공기, 김치 한 접시, 된장찌개 한 그릇. 정미영 씨는 김치를 한 입 먹었어요. 맛있다. 혼잣말을 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바다가 붉게 물들었죠. 정미영 씨는 밥을 천천히 먹었어요. 급할 것 없었습니다. 누가 재촉하지도 않았죠. 식사를 마쳤어요. 설거지를 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67살 얼굴. 주름이 깊었지만 평온했습니다. 정미영. 자신의 이름을 불렀어요. 고생했어. 거울 속 정미영 씨가 웃었어요. 가게 불을 껐습니다. 문을 잠갔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어요. 정미영 씨는 바다를 향해 걸었습니다. 해운대 백사장.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다 했죠. 모래 위에 섰어요. 신발을 벗었습니다. 맨발로 파도를 느꼈어요. 차가웠지만 기분 좋았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이젠 정미영 씨가 하늘을 보며 말했어요. 김치가 아니라 내 인생을 버무릴 차례야. 바람이 불었습니다. 정미영 씨의 머리카락이 날렸어요. 파도 소리, 바람 소리, 그리고 정미영 씨의 웃음소리. 모든 게 자유로웠습니다. 정미영 씨는 바다를 보며 서 있었어요. 67의 나이, 40년의 무게를 내려놓은 어깨, 처음으로 가벼운 마음. 고맙습니다. 정미영 씨가 바다에게 말했어요. 살아있어서. 파도가 대답하듯 밀려왔습니다. 정미영 씨의 발을 적셨어요. 차가웠지만 정미영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기 서 있었어요. 자유로운 사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정미영으로. 오늘 이야기는 500억 원을 버리고 자유를 택한 한 여인의 이야기였습니다. 정미영 씨의 삶, 그 속에 담긴 건 단순한 반란이 아니었습니다. 전통은 사람을 위한 것이지 사람이 전통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것. 40년을 참았어도 66세에 시작해도 늦지 않다는 것. 그리고 가장 큰 용기는 자기 자신을 지킬 때 나온다는 진실이었습니다. 정미영 씨는 증명했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작이라는 것을. 자유는 의무를 이깁니다. 사람은 전통을 이깁니다. 진심은 체면을 이깁니다. 지금 시댁 때문에 힘드시다면, 의무에 짓눌려 자신을 잃어가신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서로 위로하며 함께 일어섭니다. 이 영상이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정미영 씨처럼
진심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 오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시작입니다. 황제 사연이었습니다.